안녕하십니까. 투영입니다. 오늘은 그 ETF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테마 ETF에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테마 ETF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마 ETF가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각종 운용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중에서 어떤 이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해야 되는 고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크 ETF에서 보시겠지만 테마 ETF의 특성상 수익성이 높은 반면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테마 ETF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시킨 상품이 최근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ETF 중에서 이런 ETF들 포함한 편입한 종목군들 중에서 또한 가장 편입비가 높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하나의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스타입니다. 올스타로 구성된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명에서도 Amplify Thematic All-Stars ETF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거는 티커가 MVP입니다. 물론 S가 들어가긴 했는데 MVP가 여러 명이라는 뜻이죠. 한 명이 아니라 원래 MVP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의 MVP를 편입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상품은 나이스에 상장돼 있고요. 상장 운영 보수는 0.49%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인기 있는 테마들 이제 대부분 대체적으로 한 6개인데요. 뭐 혁신 기술이라든가 뭐 소비자 변화, 그리고 핀테크, 헬스케어, 산업혁명, 지속 가능성 이러한 인기 있는 테마들 중에서 이런 인기 있는 테마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서 편입비 구체적으로는 최소 편입비가 10% 이상인 종목들 중에서 중복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disruptive 테크놀로지 테마에 여러 가지 뭐 대여섯 개의 테마 ETF가 있는데 이 테마 ETF 중에서 편입비가 10%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중첩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종목을 가지고 앰플리파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방식으로 설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입비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당 최대 편입 한도는 5%로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인덱스가 뭐 모든 ETF들이 그렇지만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은 ETF All Stars Thematic Composite Index라는 이러한 기초 지수를 추정합니다. 이 기초 지수는 뭐 아까 설명한 그런 방식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한마디로 이제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종목들, 잘 나가는 모든 테마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어땠는가 이 부분이 또 과연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이 기초지수에 대한 일단 수익률인데요. 이 상품의 벤치마크 아까 말씀드린 ETF 올스타 세마틱 컴포지 인덱스의 성과를 보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백테스팅 이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7월 21일까지 올해 7월 20일까지 수익률을 보면 246%이고요. 이 수익률은 나스닥 ETF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한 30% 정도 더 높고 그리고
스파이보다는 뭐 2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iShares MSCI 그 ACWI ETF보다는 거의 한 3배 정도 그 높은 이런 그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은 최근 1년간 수익률은 46.19%로서 그 다른 그 세 가지 주요 주가 지수를 그 상당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라든가 그 최근 그 1개월, 그 3개월 연초 수익률을 보면 조금 그 부진하죠. 이러한 모습도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편입 종목에서 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ETF가 편입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테슬라의 변동성에 상당히 많이 그 기인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테마 ETF 특성상 리스크는 그 종합주가 지수보다 그 높은 편입니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그 16.87%로서 종합주가 지수보다 11%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최고점 대비 그 손실률이 어느 정도까지를 보느냐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뭐 수익률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 테마 ETF에 그 투자할 때 항상 이러한 부분들은 그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그 편입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편입비 상위 종목 그 보유 비중 변화에 따라서 매월 그 리밸런싱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번 달에 뭐 한 6% 정도 상승했다.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익률이. 그러면은 그 최대 편입비가 5%니까 그만큼 그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종목들에 그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소셜 미디어에는 그 특정 그 콘텐츠에 참여할 근거들이 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한 그 일반적으로 그 ETF에 그 모여든 그 자금 규모만으로 보더라도 이 투자자들의 그 인기도를 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가장 많이 그 보유한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테마 ETF 인기를 그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의 앰플리파이의 그 CEO인 그 마구는 MVPS는 그 혁신적인 기술 테마와 그 유사한 ETF 그 테마 ETF처럼 절대 수익률을 그 추종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테마 펀드를 다시 말씀드려서 그 종합주가지수 스파이와 같은 그 인덱스 펀드를 그 핵심 포트폴리오로 하고 테마 포트폴리오를 그 위성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때 이 테마 포트폴리오 대신에 이 앰플리파이 세마틱 올스타 ETF를 그 편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 상품에 올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 항상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많은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그 50개 이상의 그 테마 ETF들이 계속 출시되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들 때 가장 많이 알파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MVPS가 가장 이상적인 그 상품이 아니냐 이렇게 앰플리파이에서는 그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MVPS와 그 견줄 만한 상품으로 경쟁 상품이죠. 그 골드만삭스 인노베이트 에쿼티 ETF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그 11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그 MVPS와 그 거의 비슷하게 그 테마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뭐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뉴에이지 컨슈머 뭐 이 겹치는 부분이고 데이터 드리븐도 뭐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와 이제 겹치는 부분이고 휴먼 에볼루션도 그렇고 파이낸스 그 리이메이진 뭐 매니팩처 레볼루션 다 뭐 겹치는 부분이다. 하여간 어쨌든 이런 그 5가지 테마 중에서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그 사업 보고서와 이미 그 공개된 정보에서 5가지 테마 및 이와 관련된 하위 테마의
그 관련된 그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그 키워드에 적합한 종목들을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회사가 보유한 고유의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편입 종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종목은 MVP와는 달리 종목당 최대 편입 한도는 2%입니다. 연초 이후 그 수익률은 올해 연초 이후는 뭐 21.77%로 그 스파이나 그 QQQ에 비해서 다소 좀 부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테마 ETF에 그 많은 관심은 있지만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파이라는 그 종합주가지수를 핵심 포트폴리오 두고 테마 펀드를 우위성 포트폴리오로 둘 경우에 그 여러 가지 테마 ETF에서 그 선정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그 상품들을 그 고려해 보는 것이 그 좋을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두 가지 상품을 그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는 뭐 여러분들 그 각자의 그 판단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 한 종목에 그 올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우위성 포트폴리오로만 그 가져가시기를 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